일단은 어, 오늘 일단은 좀 만나게 돼서 되게 이제 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되게 제 후배님들께 좋은 이렇게 기회를 갖게 된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저도 이제 좀 캠을 키고 싶은데, 제가 하필이면 또 공교롭게도 그 캠이 고장을 나가지고, 제가 다음 주까지는 한번 좀 고쳐서 한번 얼굴을 보고, 아무리 비대면이지만 그래서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이랑 한번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AI 지금 학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전에 11년도에 산업경영공학과에 입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석사 과정과 이제 바이브 컴퍼니라는 회사를 거쳐서 현재는 하나 시스템의 AI 솔루션이라는 팀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 뭐 우선 파이썬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프로그래밍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1학년 학생들이 듣는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1학년 학생 말고도 뭐 2, 3학년 학생들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뭐 이런 파이썬 소개 같은 거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로컬 PC에서 파이썬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치하고 뭐 사용 방법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설치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가 이런 주피도 노트북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 방법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강부터 써 있는 대로 우리가 파이썬에 대한 기본과 이 프로그램의 그 흐름 같은 거를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반복문과 조건문을 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저희가 캠이 없으니까 일단은 이 사진으로라도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11년도에 강원대학교 산업경영과학과를 졸업했고요.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인하대학교라는 학교에서 이제 그 석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역시 산업경영과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고요. 그 다음에 20년부터 21년까지 약 15개월 정도 바이브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스마트시티 연구소라는 이제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에서 소셜미디어 쪽에 자연어 처리를 담당을 하였고, 현재는 하나 시스템의 ICT 부분. 이 하나 시스템은 이제 하나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그룹의 이제 모태가 한국 화약이잖아요. 그리고 있는 하나 디펜더스인가 아마 그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국방 쪽 무기 개발하는 회사가 이제 모태고, 그 밑에 계열사들이 나눠져 있는 형태인데, 저는 그 중에서 하나 시스템의 그 하나 국방 관련된 이런 쪽에, 혹은 하나 계열사 관련된 쪽에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현재 AI 개발을 맡고 있고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여기 제 홈페이지 같은 거 해놨으니까 홈페이지 같은 거 한번 보시고, 뭐 밑에는 그냥 제가 한 것들 간략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만한 게 머신러닝 아니면 딥러닝 뭐 이런 쪽일 것 같은데,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과제라던가 뭐 논문 같은 것들 쓰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파이썬을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도 알려드릴 수 있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딥러닝이나 뭐 AI 이런 쪽으로도 한번 소개해 드릴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본 수업 개요인데, 제가 알기로는 2시간씩 3주 동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도가 많다고 하면은 수강 후에 이제 파이썬을 편하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ife is short, you need Python이라고 되는데, 이게 파이썬의 일종의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래서 파이썬이 왜냐하면 생산성이 되게 좋거든요. 똑같은 알고리즘을 짜야 되는데 파이썬 같은 건 금방금방 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하고 있냐? 인생 짧으니까 빨리 파이썬 배워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파이썬 배워서 짧은 인생 좀 많이 즐기시길 바라고, 만약에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은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안 할 거라고 일단 가정을 해놓고 이 PPT를 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습을 안 하게 되면 여러분은 다음 주에는 막 이 화면을 켜놓고 뭐 롤을 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을, 뭐 많이도 안 바래요. 한 30분씩 뭐
30분씩 대충 한 3일에서 4일 정도? 이 정도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 할 만할 겁니다. 그래서 딱 복습을 하시고 오시는 게 굉장히 필수적으로 권장되고요. 2학년 때 파이썬을 다루게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강에서 죄송한데 이거 자꾸 PPT가 넘어가지고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PPT 중간에 넘어가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2학년 때 파이썬을 다루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본 강의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썬을 이미 배우게 될 테니까 그쪽에서 문법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될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파이썬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들 프로그래밍에 대한 좀 전체적인 이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좀 탐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부사항으로는 복습 반드시 하시고요. 실습 코드나 과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점수 주는 게 아니니까 과제를 뭐 체크하진 않을 텐데 웬만하면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환경 설정도 직접 해보세요. 반드시 중요한 거고 모르시는 게 있다고 하면은 단톡방을 통해서든 잠시만요. 잠시만 이것 좀 PPT 이것 좀 잠깐만 해결 좀 해볼게요. 딱히 걷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넘어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모르시면은 질문 반드시 하시고 제가 이메일 주소 적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질문하셔도 되고 단톡방을 통해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면은 뭐 간략하게 뭐 소개는 된 것 같고 뭐 질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질문하실 분은 이제 채팅방에다가 이제 쳐주시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보고서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옛날에 석기시대, 철기시대, 산업화시대, 이제 그리고 정보화시대 혹은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왔는데 이 시대 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왜 석기시대 때는 이제 사냥해야 되니까 날카로운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돌도끼라던가 돌락 같은 게 이제 만들어졌고 철기시대 때는 이거보다 좀 더 강한 거, 그러니까 철을 만들었고요. 산업화 시대 때는 이제 산업을 해야 되니까 기계가 필요하죠. 이런 증기기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정보화 시대,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화 시대가 됐고 이 넘쳐나는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조금 이렇게 뭐 갈무리를 지어줄 수 있을지, 수집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필요한 것들은 이제 컴퓨터 이런 것들이 필요성이 있어서 컴퓨터가 개발되고 기본적으로는 계산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뭐냐? 이런 컴퓨터를 잘 다루는 일인데 구체적으로는 컴퓨터가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그리고 컴퓨터가 이해를 하는 언어로 명령을 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컴퓨터한테 여러분들이 컴퓨터한테 뭐 주식 같은 거로 돈 좀 벌어봐 이렇게 명령을 한다고 해서 하진 않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그림 그리듯이 아니면은 바탕화면에 있는 게임 같은 거 더블 클릭하면 켜지듯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런 0과 1로 이루어진 기계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기계어는 컴퓨터가 굉장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사람한테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사람이 잘 이해하고 또 그거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중간에 변환해주는 그러한 기술이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는가? 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되냐면은 이제 뭐 스티브 잡스가 공돌이는 아닌데 공대생은 아닌데 사실 이런 말 하기 좀 우습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맥락은 잘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배워야 되는 이유가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사고방식을 길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고방식을 길러주게 되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물론 있지만 딥러닝, 머신러닝, 이게 뭐 자꾸 뭐가 눌리나? 음,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컴퓨터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 그러니까 how to think라고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 조금 뭔가 렉 같은 게 버그 같은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다시 조금 켜볼게요. 일단은 진행에 굉장히 차질을 내서 죄송하고요. 이거 지금 잘 보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지금 안 누르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거든요.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이런 것들 잘 다루는지 어,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어들을 모두 소문자로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블랙팬서, 뭐 데어데블, 호크아이 이런 식의 이제 뭐 마블 캐릭터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애들 소문자를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파이썬을 배우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다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점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아마 10% 정도는 A 플러스, 뭐 A까지 받고, 그 다음에 뭐 30%까지는 B 플러스 B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어디까지가 A 플러스고, 어디까지가 B고, 어디까지가 C인지 같은 걸 맞춰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뭐 일종의 엑셀 함수랑도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프로그래밍적인 문제 해결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도 그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도 이제 파이썬을 배울 건데, 파이썬이라고 하면은 1990년대 도에 암스테르담의 기도반 로썸이라는 사람이 이제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철학을 갖고 만들었는데, 현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핫해가지고, 데이터 그런 것들 넘어서 너무 핫해가지고, 데이터 과학이나 AI, 심지어 이제 서버 같은 거, 이제 백엔드 서버라든가 아니면은 풀스택,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서버 웹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웹페이지 그 뒷면에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데까지 있어서 파이썬을 널리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일종의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플랫폼 독립적인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거고요. 플랫폼 독립적이라는 말은 윈도우라던가 맥 OS, 리눅스 이런 식의 OS 종류에 상관없이 이제 실행이 가능한 거를 의미를 하고요.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코드를 한 줄 한 줄씩 이제 실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란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파이썬 파일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를 실행을 하면은 이제 컴퓨터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 인터프리터 언어는 얘네들이 줄들이 이렇게 코드 라인들이 있을 텐데 이 코드 라인들을 한 줄씩 한 줄씩 읽고서는 이제 명령을 던지는 언어예요. CPU한테. 그래서 CPU가 이거를 인터프리터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줄 한 줄씩 실행한다는 방식 이런 얘기고 뭐 C 언어 같은 거는 중간에 뭐 컴파일러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 컴파일러가 이게 이 코드를 한 번에 싹 읽고 에러가 나면 중간에 에러 났다 너 다시 써라 아니면 검사를 봤더니 에러가 없다 그래서 한 번에 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기계어로 컴파일 해가지고 CPU한테 던져주는 거죠. 그럼 얘네가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우리가 내린 명령들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객체지향적, 동적 타이핑적인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 객체지향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순서가 있을 텐데 실행 순서가 아니고 단위 모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잘 짜려면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AI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AI 모델을 만들고 이 AI 모델을 뭐 이런 서비스 예를 들면 카카오에서 뭐 뿌려주는 이모티콘 같은 거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라던가 뭐 이런 서비스 같은 걸 뿌려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겠죠. 그럼 이것들을 객체, 어느 것들이 실행이 되는가. 이게 객체라는 개념인데 그 객체를 중심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이 흐름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적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 추후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동적 타이핑이란 말은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시점에
이제 프로그램에 있는 데이터 타입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계산기한테 1 더하기 2를 하라고 하면 3이라고 대답을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시킬 수도 있어요. A 더하기 B는 뭐냐? 알파벳 A랑 B를 넣으면 뭐냐? 변수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이제 뭐 에러를 내겠죠. 근데 앞서 말했던 그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상한 명령이 있으면 미리 잡아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타입을 그때 가서 덧셈을 하려면은 인티저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뭐 정수형, 실수형, 어쨌든 숫자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검사를 그때 가서 합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시점에 있어서 이제 프로그램에 있는 데이터 타입 같은 걸 검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파이썬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렇게 뭐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죠? 뭐 되게 뭐 생산성 좋다. 왜 좋냐? 일단은 인간지향적인 간단한 문법이에요. 이게 파이썬의 철학인데 파이썬은 사람이 이해하는 코드가 왜냐하면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보다 읽는 시간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하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 쉽게 읽도록 만들어져요. 결국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거긴 맞는데 결국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지향적인 문법을 좀 지향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몰라도 해석이 가능해요. 왼쪽 보시면은 뭐 인트 몰라요. 인트는 뭐 숫자라는 뜻일 거고 메인은 뭐 주요하다, 보이드, 뭐 공허 이런 거고 프린트프는 뭔지 모르겠고 헬로 월드만 딱 알아듣겠어요. 근데 오른쪽을 보면은 프린트 헬로 월드, 헬로 월드라는 걸 프린트해라. 이거 되게 쉽죠. 그래서 되게 인간지향적이고 사람이 읽기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양한 라이브러리. 커뮤니티가 굉장히 커요. 파이썬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뜻은 뭐냐면 결국 리소스가 많다. 여러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리소스가 많으니까 에러가 터졌을 때 수습하기 쉽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장고라는 이제 이런 우리가 웹 서빙하는 뭐 이런 라이브러리를 갖고 만든 게 인스타그램이고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링크드인은 이제 뭐 여러분들 나중에 이직하실 때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력서 뿌리고 헤드헌터한테 연락이 오는 그런 플랫폼인데 이것도 플라스크라는 이제 웹 개발용 그런 라이브러리를 썼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아주 파이썬을 공격적이고 잘 활용한다고 알려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쓰는 데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가장 대중화된 언어다. 이건 제가 좀 옛날 자료를 찾았는데 2016년, 14년도인데 여튼간에 뭐 굉장히 많죠. 물론 한국에서는 자바가 훨씬 많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파이썬이 뭐 크게 뒤지진 않을 겁니다. 2, 3위 정도 할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대충 여러분한테 어떤 파이썬에 대한 개요 그런 것들 설명을 드렸고요. 설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텐데 이거는 지금 할 거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지금 진도를 일단은 3주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진도를 좀 나갈 거고 여러분한테 집에 와서 복습을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코드들이 있을 텐데 그 코드들을 가서 이제 잘 쳐보도록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설치를 하게 될 텐데 크게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 기본으로 쓰는 거. 뭐 예를 들면은 이거 지금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가장 기본은 이제 파이썬을 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날짜가 아닌 거 같죠? 이거 그거 같아요. 배포된 날짜 파이썬 3.97 3.9.7 버전이고요. 64비트의 컴퓨터에서 지금 동작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헬프나 뭐 이런 것들 치면은 우리가 도와줬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써도 돼요. 뭐 가장 우리가 프로그래밍 예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헬로 월드인데 이런 걸 했을 때 뭐 잘 동작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 강사님, 다 화면이 PPT 화면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래요? 네. 바로 공유 드릴게요. 이거는 보이시죠? 네, 보이시면 그냥 고개만 끄덕거려도. 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화면이고, 보면은 뭐 어디서 지금 내 로컬이 이렇게 인형규로 잡혀 있고요. 뭐 파이썬 버전이라던가 뭐 이렇게 배포된 날짜, 뭐 버전, 이게 인도 버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쓰셔도 되는데, 좀 이쁘진 않아요. 뭐 이렇게 우리 디자인이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걸 쓰시는 게 일단 먼저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PPT로 넘어와서 두 번째 쓸 수 있는 건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거예요.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뭐 이것들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설치를 하진 않을 건데 뭐 그냥 간략하게 보고만 넘어갈게요. 보고 어떻게 쓰는 건지만 간략하게 보기만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걸로 아예 세팅을 해놨어요. 지네들 환경 세팅 자체를 구축을 이렇게 해놨고 웹으로 기반해서 상호작용 가능한 어떤 인터랙티브한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드래프트를 만들기가. 뭐 우리가 셀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셀 단위로 실행하고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뭐 버전 관리가 좀 어렵고요. 좀 원시적이에요. 그리고 테스트 환경을 갖추기가 좀 까다롭다.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 세 개가. 네 개 다 비슷한 얘기예요. 오랜 시간 돌리거나 분산 처리하기 어렵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웹페이지로 이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저런 것들을 실제 개발 환경을 구축하듯이 사용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은 뭐 이따가 저랑 이제 이 수업 시간이 끝나시고 좀 이따 확인해 보실 텐데 이 아나콘다라는 걸 키면은 지금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 화면이 나올 텐데 이 화면을 이제 보시면은 그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데스크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하나 켜볼게요. 파이썬 3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다 PPT에 있습니다. 굳이 지금 따라 안 하셔도 돼요. 자, 안 보일 테니까 확대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우리가 파이썬도 제도 동작을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이 한 칸 한 칸 얘네들이 다 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파일 단위가 아니고 이 문법 하나하나, 이 명령 하나하나 단위당 혹은 여러 개 단위당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셀입니다. 그래서 이 셀 단위로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결과물,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말씀드린 거고요. 뭐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설치가 다 되는 것도 써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콜라보레이티브 랩을 쓰는 겁니다. 콜라보라토리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이 콜앱 이게 있어요. 이 콜앱을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있을 텐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막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누가 미리 만들어 놓은 소개 페이지라서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실제로 새로 만들게 되면은 새롭게 생길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위 오른쪽에 연결 중, 초기화 중 이런 거 뜨죠? 이 오른쪽에. 웹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웹페이지가 안 보이나요? 아, 죄송합니다. 웹페이지 지금 보시면은 콜앱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발음하기 어려워가지고. 이거 보시면은 이 처음에 화면 들어가면 이렇게 소개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소개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구글에서 제공을 하는 이 데이터 뭐 과학자를 위한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주피터 노트북을 얘네 서버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에서 걔네들 이제 나와가지고 구글 도메인을 거쳐서 웹페이지로 이제 저희한테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보시면은 뭐 프린트 헬로 월드 이런 거 지금 치면은 잘 동작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세컨드 이너 데이 이거는 하루에 몇 초가 있는지를 계산한 거 같죠? 이런 것도 얼마 있는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셀 단위로 주피터 노트북이랑 완전 똑같은데 구글에서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다시 PPT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 콜앱 같은 걸 마저 설명드리면은 따로 우리가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뭐 게임 못합니다. 게임 같은 건 아니고 AI 같은 거 만드는데 이제 그런 필요한 GPU 리소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텐서 프로덕트 유닛이라고 해서 GPU보다 조금 더 이런 딥러닝 계산된 거에 좀 더 최적화된 이런 그 어떤 그래픽 카드 같은 성능 칩셋이 있어요. 구글에서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것들을 무료로 최대 12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줄 때 되게 간편하게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미 구글에서 주는 거니까 되게 간편하죠. 하지만 세팅하기가 좀 어렵고요. 구글에서 주는 대로만 사용을 해야 되니까 버전 관리가 마찬가지로
어렵고 아까 그 주피터 노트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용법을 한번 이렇게 위에 써놓은 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건데 최근 굉장히 핫해요. 거의 이것만 쓰는 것 같고요. 굉장히 가볍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깃허브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니까 넘어가고, 프로젝트 같은 거를 원격으로 접근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성능이 딸려요. 그래서 서버에다 놓고 작업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원격으로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서버가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만 여러분 집에서 보는 거죠.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게 해주고요. 뭐 아까 봤던 노트북도 쓸 수 있게 해주는데 조금 불편해요. 그리고 이런 오른쪽에 있는 터미널, 우리가 CMD, 프롬프트 창하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코드도 왼쪽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뭐 실제로 보면은 이거는 뭐볼 필요가 딱히 없긴 한데, 이거는 지금 제가 뭘 해놔가지고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거고, 보이시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 test.py 이런 걸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이썬 실행을 시키면은 어, 실행이 지금 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죠? 음, 이게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세팅을 저도 로컬에는 웬만하면 안 붙어가지고 아마 세팅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동작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써놓은 대로만 세팅을 하시면 아마 이걸 실행시키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거를 진행해서 하실 수도 있고, 뭐 편하죠. 일단은 이런 것들이 한글로도 이제 좀 제공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딴 게 많은데, 어,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화면 같은 거라던가 뭐 검색 같은 거, 뭐 코드 여러 개를 바꿔야 된다거나, 혹은 뭐 디버깅 기능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이런 뭐 강력한 뭐 툴들이 좀 많거든요.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도커라는 기능을 우리가 쓸 때도 있는데, 그런 도커 같은 것들도 설치를 해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가상 컨테이너라고 해서 우리가 가상 머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가상 머신.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알아서 설치해주고, 뭐 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그때 이런 협업 도구로서 진행이 되는 그런 것들이고, 뭐 이랬기 때문에 VS 코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중에서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아, 번외로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그 커맨드 창에서 우리가 검은 화면 창을 아까 봤었을 텐데, 그 기본 프로그래밍 이거 하느라고 우리가 파이썬을 치면은 그냥 파이썬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파이썬의 기본적으로 이제 깔린 그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따가 아나콘다라는 걸 설치하도록 여러분 그 PPT 써 있는데, 아나콘다를 설치하고 나서 아이파이썬이라는 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비슷한데 뭔가 더 이쁜 게 나오죠. 이런 걸 쓰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어요. 저도 간단한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정도는 이런 걸 쓰는데, 지금 위에 거랑 굉장히 지금 다르죠, 화면이. 이거는 칙칙한 검은색에다가 흰색 배경만 있는데, 아래 거에는 초록색으로 내가 뭘 입력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구분해주고, 빨간색으로 뭔가 이제 표시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파이썬을 쓰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한 걸로 쓰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너무 많은 걸 소개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썬 파일은 이렇게 파이라고 끝나요. 이걸 왜 써놨냐면은 아까 전에 주피터 노트북을 봤잖아요. 주피터 노트북은 뭐라고 했냐면 아까 그 셀 단위로 실행이 된다고 했었죠. 근데 VS 코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고 이거를 이제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접근법이 달라요. 얘는 셀 단위로 진행이 되고 얘는 파이썬 파일을 기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VS 코드는 우리가 결국엔 파이썬 확장자를 갖는 파일을 실행시키는 거고요. 코드를 잘 편집하고, 즉 코드를 작성하고 뭐 이쁘게 편집하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아까 말했듯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줘서
통합 개발 환경. 단순하게 코드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것처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굉장히 강력한 상호작용 바로 가능한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는 툴이죠. 말했듯이 파일은 아니고 코드를 실행시켜준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실습할 때는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아이파이썬 이런 노트북 환경, 주피터라던가 콜앱은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내 노트북이 진짜 안 좋다. 이런 경우만 쓰시고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게 좋고요. 뭐 과제 같은 걸 해보고 싶다 이럴 때는 뭐 VS 코드나 혹은 노트북 환경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만 잡고 하지 마시고 이거 지금 알려드린 거 다 세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했을 때 뭐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할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질문할 게 없으시면은 넘어갈게요. 뭐 채팅창에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중간중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볼 거는 파이썬의 기본, 출력과 입력하는 것, 그리고 연산자 뭐 이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첫 번째 열부터 명령어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지금 방금 쳤던 것처럼 뭔가 이제 파이썬으로 뭔가를 할 텐데 이걸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왜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칸부터 명령을 입력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들여쓰기라는 거 하죠. 왜 문장을 시작할 때 여러분 문단을 시작할 때는 한 칸씩 이렇게 띄어써야 되는 거 알아요? 여기는 한 칸씩 띄어쓰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걸 들여쓰기라고 하는데 파이썬 이 들여쓰기라는 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반드시 유의해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23 더하기 3이라는 걸 해볼 건데 일단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너무나 직관적으로 더하기 같지만 하여튼 간에 뭐 모른다 치고 23 더하기 3을 시켰더니 26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공간이 있어요. 스페이스가 하나 있죠. 스페이스가 하나 있는데 이 스페이스로 한번 해봤더니 바로 어쩌고 저쩌고 빨간 색깔 일단 빨간 색깔 뜨면 안 좋죠. 에러라고 뭐라고 뜨네요. 인덴테이션 에러라고. 뭔 뜻이냐? 인덴테이션은 들어쓰기를 영어로 한 겁니다. 그리고 에러는 뭐 다 아는 것처럼 오류죠. 그러니까 들여쓰기에서 오류가 났다. 오른쪽엔 상세한 에러 문구가 나옵니다. 예상하지 못한 들여쓰기가 발생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띄어쓰기를 잘못해보면 문제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뭐 자바 이런 거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함수 같은 거 쓸 때 뭐 스태틱 저도 자바 배운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메인 같은 거 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렇게 대괄호 쓰는 거 알죠? 대괄호. 이걸로 이제 이 안에 코드가 이 함수에 이런 거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파이썬은 이거를 대신에 들여쓰기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쓰기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잠시 이해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들여쓰기는 뭔지 나중에 찾아보고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 들여쓰기는 하여튼 간에 조심해서 써야 된다. 스페이스바 같은 거는.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숫자들에 대해서 연산자를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을 하고요. 나머지라던가 모기라던가 혹은 제곱 같은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31 더하기 26 더하기를 하면 되겠죠? 511 빼기 54 빼기겠죠? 5, 별 15 이건 곱하기란 뜻이고요. 머리 뜻이 이거는 96 4번 96 나누기 4는 딱 봐도 나누기란 뜻이겠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가 나머지는 다 정수인데 지금 얘만 지금 실수 숫자 소수점이겠죠. 그래서 나누기는 그 결과물이 이게 실제로 나눠 떨어지든 간에 안 나눠 떨어지든 간에 실수를 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이 슬래시가 두 개 있는 거 이 연산자는 나눗셈 연산에서 옥만을 이제 결과로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7 슬래시 2개 3을 하면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중요한 연산자 중 하나고요. 반면에 이제 퍼센트 연산자는 나눗셈 연산자의 나머지, 못과 나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까 배웠던 슬래시 두 개랑 퍼센테이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결과 보시면 뭐 확인하죠? 26을 2로 나누는 나머지는 딱 떨어지니까 0이고 31을 4로 나누면은 28이 최대일 테니까 3이 남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식에서는 제곱은 이렇게 눈웃음 표시로 나타내죠?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 별 두 개를 붙여가지고 제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2 별별 4를 하게 되면은 2의 4승이니까 이쪽 그림과 같이 16이 되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의 6승도 마찬가지로 하면은 뭐 2의 12승 되겠죠. 그러면은 4096이 나오는 거 맞는 거 같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그런 거는 끝났고 기본적인 연산자 이런 것들은 끝났고 이제 볼 거는 이제 우리가 할당문이라고 부르는 어사이먼트 한다고 하는데 할당문에 대해서 볼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같은 거 관심 많죠? 비트코인을 완벽하게 내가 미래를 예측하는 계산식을 만들어서 뭔가 되게 복잡하게 뭐 24 더하기 3 뭐 곱하기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 결과물을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메모리상에. 이렇게 메모리상에 저장을 하는 거. 이거 까먹으면 이제 돈 못 벌죠? 그러니까 저장을 시켜야 될 텐데 이런 저장을 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할당한다고 표현합니다. 할당. 그럼 실제로 할당을 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x는 10, x는 20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x라는 변수에다가 10이라는 숫자를 저장해라. 그리고 내가 x를 가지고 언제든지 이 10이라는 걸 불러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x는 10이라고 했어요. 그럼 x 10이 저장되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메모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메모리 각각에 여러분들의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주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는 곳 무슨 뭐 삼척로, 삼척중앙로 몇 길,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얘도 어드레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10이라는 숫자를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나중에 야 x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서 다시 꺼내내는 거죠. 왜냐하면 어드레스 주소를 갖고 직접 불러내는 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카카오 내비 써봤으면 알겠지만 카카오 내비를 같은 거를 막 매번 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해놓고 여러분들 쇼핑몰에서 뭔가 배송시킬 때도 우리 집으로 시키기 혹은 뭐 엄마 집, 내 자취방으로 시키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 주소를 저장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실제로 지금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 이 id라는 걸 이렇게 치면은 x의 메모리 주소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x에 10을 넣었다. 그러면 x 10은 어딘가 지금 저장이 된 거죠. 저장된 주소를 불러오니까 여기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새로운 값을 할당했습니다. x에다가 20을 할당했어요. 다시 이걸 불러오니까 주소가 바뀌어 있죠, 지금. 원래는 x가 얘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를 취소시키고 이거를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할당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제 메모리 정보는 사라지게 돼요. 파이썬이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안 쓰는 이런 메모리들은 알아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y는 x를 y에다 이렇게 할당을 했어요. 그리고 y에 대한 주소를 켜보니까 얘네들이 똑같네요. 이거를 우리가 메모리 관점에서 살펴보면 y랑 x 둘 다 똑같은 주소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포멀하게 설명을 하면은 변수, 이 x가 변수라는 거고요. 변수. 오른쪽에는 어떤 값이라고 부릅니다. 값. 그래서 변수 x가 되고 여기에는 이제 메모리 주소가 있습니다. 이 메모리 주소는 여기 있는 거죠. 뭐 변수에 들어가는 값 이게 바로 10 같은 겁니다. 이 10이 이 해당 메모리 주소에 할당된다고 표현합니다. 할당, 어사인먼트, 어사인 된다. 혹은 변수가 이 객체 혹은 값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객체랑 값에 대한 어떤 정확한 차이를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대충 알아두세요. 값이랑 객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인딩 된다고 표현합니다. 바인딩. 묶겠다는 뜻이죠. 바인딩은. 그러니까 변수가 x는 10에 바인딩을 된 거고요. 10은 x에다가 어사이먼트를 한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넘버 원이라는 거에다가 26을 지금 할당한 거죠. 26은 넘버에다가 바인딩 된 거죠, 지금. 아, 넘버 원이 이렇게 바인딩 되고 이게 할당한 거죠. 자, 이번에 넘버 2. 여기다가 4층 연산한 결과를 할당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5를 먼저 계산하고 2를 계산한 것 같은데 이 결과가 이렇게 50으로 잘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에는 어떤 연산이라던가 특정 명령어를 한 결과 같은 것도 할당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실습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변수 같은 거는 우리가 사용되기 전에 반드시 할당을 해야 됩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내 이름이 유인혁인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유인혁을 부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변수에다가 할당되기도 전에 변수를 쓰는 건 안 되죠. 이름을 먼저 붙이고 나서 그 다음 이름을 불러줘야죠. 자, 그래서 넘버라는 거 우리가 없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넘버라는 걸 호출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번에도 빨간 글씨, 무선 빨간 글씨를 뜹니다. 이번에 무슨 에러냐면은 네임 에러라고 뜹니다. 이름 에러예요. 이름, 넘버가 정의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없는 거 지금 정의되지 않았다. 없는데도 지금 왜 불렀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확인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변수라는 거 우리가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 변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변수는 문자, 숫자, 그리고 언더스코어로만 이루어지게 되고요. 다른 기호, 뭐 달러라든가 뭐 스페이스라든가 이런 걸 쓰게 되면 에러가 뜹니다. 바로. 변수명은 문자 혹은 언더스코어, 이 짝대기예요. 그 N1 이런 식으로 짝대기, 이 언더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 막 그 이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언더바라고 하나? 언더스코어 하여튼 외국에서는 언더스코어라고 한국에서 언더바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갖고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 숫자도 들어갈 수 있죠. 1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7up, 뭐 5 brothers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역시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파이썬에서 지정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특별한 단어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특별한 명령어를 파이썬하고 저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파이썬한테 이 명령어를 주면은 얘는 특정한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 근데 얘를 변수명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기능을 안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뭐 소문자 어랑 대문자 어는 서로 다른 변수니까 이런 것들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파이썬 지정 단어들 목록인데 이것들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 거의 대부분을 다룰 거긴 하지만 뭐 안 다루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한번 무슨 기능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변수명 같은 거를 우리가 막 지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휴먼 리더블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서로 간에 독해. 우리가 서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이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런 가시적인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수학, 영어, 역사 점수의 총합과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학생 2명한테 시켰는데 왼쪽에는 이렇게 시켰고 이거를 여러분들 1년 뒤에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알아보겠어요? 다 까먹지? 근데 오른쪽 학생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Math, 뭐 English, History, Sum, Average 이런 식으로. 이거 누가 봐도 기억을 하겠죠. 1년 뒤가 아니고 10년 뒤에 봐도 혹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걸 기억을 뭔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져야지만 서로 검토하거나 뭐 협업할 때 공유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대입 연산자인데 이번에는 연산과 할당이라는 걸 동시에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A를 1이라 놓고 또 1 같은 거에다가 막 2를 더해가지고 3이 되게끔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우리가 이번에 A를 1이라고 할당했는데 A에다가 2를 추가로 더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때 복합대입 연산자를 쓰면은 우리가 원래 같으면은 A 플러스 2를 해야지 이게 3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1이니까.
근데 이렇게 쓰면 너무 기니까 이렇게 줄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 의미는 a에다가 1을 더한 거를 a에다 다시 할당해라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는 이렇게 붙이면은 a에다가 1을 뺀 거를 그 결과를 할당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되겠죠. 또 x는 1이고 2번 x 플러스는 1을 했으니까 이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3번 x 마이너스는 1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직접 한번 추후에 복습하실 때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변수들끼리 연산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아까 숫자끼리 연산을 했죠. 그럼 변수에다 숫자를 넣고 그 변수들끼리 더하면 더해질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아주 당연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넘버에다가 5를 저장했고 그냥 숫자랑만 했어요. 숫자 넘버에다가 4를 곱하고 6을 더했어요. 넘버가 5죠. 수학식으로 치면은 되게 쉬워요. 4 곱하기 x 플러스 6을 하는 거죠. 근데 x가 몇입니까? 5인 이런 걸 풀라고 하는 거죠. 이거 누구나 다 풀 수 있죠. 그냥 수학으로 취현해서 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입력문이라는 걸 할 텐데 우리가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뭐 서버에다 명령어를 준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뭔가 타이핑을 친다거나 하는 게 있잖아요. 로그인한다거나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한다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의 그런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프로그램이 그런 입력을 받기 위한 함수 같은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입력문이라고 부르고요. 함수가 뭔지도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특별한 명령어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명령어. 자, 그래서 이런 함수, 특별한 명령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input이라는 명령어를 치게 되면은 이 input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입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예시를 하나를 들어볼게요. 지금 보이시죠? 이 화면? 뭐 예를 들면 인풋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 그러면 뭔가 치게 돼 있어요. 뭐 강원대학교 파이썬 실습. 그러면 지금 내가 입력한 그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인풋입니다. 내가 콘솔 창, 이런 커맨드 창, 뭐 이런 쪽, 혹은 프로그램 뭐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개발 능력이 좋다면은 그런 유저들을 로그인할 수 있는 창 같은 걸 던져준다거나 뭐 웹페이지 내에 박스를 만들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창을 통해서 이렇게 인풋을 받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금 뭔가 파이썬 내부에서 변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저 네임 우리가 이름을 이쁘게 지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칠게요. 그러면 인풋에 대한 결과가 유저 네임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인역유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유저 네임을 쳐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인역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준 인풋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출력을 이렇게 지금 저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혹은 우리가 인풋 내부에다가 여기다가 글씨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따옴표를 통해 가지고 글씨를 쓸 수가 있는데 글씨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지금 여기 위에서 친 이 글자가 밑에 출력이 되면서 인풋을 받게 됩니다. 입력물을 받게 돼요. 이번에 다시 쳐볼게요. 그러면은 똑같이 입력유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빈칸으로 쓰던 간에 여기다가 유저한테 뭔가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은 프로그래머라면은 유저 인터페이스도 생각을 해야겠죠. 유저가 어떻게 그 행동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넣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대충 입력문은 설명이 된 것 같고 한번 이것도 실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게 좀 많은데 뭐 오늘 안에 못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좀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실습 같은 건 좀 애매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있으면 여러분들 출력도 있어야겠죠. 뭐 출력 같은 거는 어떻게 뭐 여러분들이 사실 여태까지 계속 봤는데 그 지금 방금 이 화면만 봐도 여기 유인형유 이런 거 나왔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출력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필요한 정보들을 밖으로 출력하는 거. 이런 커맨드 창에다가. 근데 그런 건 출력문이 아니고요. 출력문 같은 거는 우리가 이런 걸 출력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출력문하고 이거랑 차이를 보면은 여러분들 아웃이 이렇게 달려있고 여기는 안 달려있죠. 출력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구동하면은 위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 잘 구동한 거거든요. 이 화면들이. 뭐 creating new notebook, 주피터 노트북을 킨 화면이에요, 이건. 이런 것들이 출력문이고 실제로 이렇게 아웃이 된 거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밖에 안 됩니다. 그냥 상호작용밖에 안 돼요. 이 유저 네임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도만 표현을 해주는 거고 이거는 이런 아이파이썬이라던가 주피터 노트북들의 좀 특성이에요. 그냥 보여주는 특성이에요. 실제로 출력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VS 코드를 진짜로 이제 나중에 잘 세팅을 해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VS 코드로 프린트 문이 아닌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써보세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실제로 출력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건 출력문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뭔가 프로그램이 구동하면서 이렇게 사용자한테 출력이 되게 만들려면 출력문이라는 걸 써야 된다. 이거는 인에 대한 그냥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문은 print라고 쓰고요. 이 안에다가 뭔가를 내용물을 쓰면 이 내용물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자열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따가 안에다가 문자열이라는 걸 눌러주면은 이 문자열이라는 걸 출력을 하게 되고요. 변수명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변수명이 출력됩니다. 혹은 여러 개의 변수명 혹은 문자열 같은 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컴마로 이렇게 구분만 지어주면 돼요. 컴마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프린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제고 프린트 true love 했더니 true love 나왔고 뭐 여기는 math, english, history 점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얘들 3개 출력하라고 했더니 3개나 출력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컴마로 이었죠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컴마로 해가지고 여러 개를 출력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출력문에다가 여러분들 이 원화 표시 있죠. 이 원화 표시 백슬래시라고 하는데 이거를 출력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래에 그린 것 같이 에러가 뜹니다. 뭐 신텍스 에러라고 뜨는데 이걸 구분 지어보면은 신텍스는 문법이란 뜻이고요. 에러는 이제 오류죠. 문법 에러라고 뜹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냐면은 백슬래시는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해요. 이 백슬래시 더하기 어떤 문자가 합쳐져가지고 이 특별한 어떤 기능을 합니다.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escape sequence라고 불러요. 이것도 예시를 들어볼게요. 프린트를 할 건데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에러가 뜨죠. 근데 여기다가 n을 붙여볼게요. n 엑슬래시 n을 치면은 에러가 안 뜨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죠.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인설미 좋으신 분은 알아듣겠지만 여기 칸하고 여기 칸하고 좀 크기가 다르지 않아요? 여기 칸이 더 크지 않아요? 이 WN은 뭐냐면은 계획 문자라고 해서 우리가 줄을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냐면 계획 문자가 돼서 이 행을 나눠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A, 그다음 밑줄에 B가 왔죠. 그러니까 이 WN은 특정한 역할을 하는데 이 특정한 역할이 뭐냐? 줄바꿈을 해준다. 줄바꿈 해주는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것들을 얘가 escape sequence라고 해요. 그 escape sequence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요. 뭐 되게 많이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 W 두 개를 이렇게 백슬래시 두 개를 하면은 그때서 이제 진짜 이게 백슬래시가 되는 거고요. 백슬래시랑 컴마 이 컴마가 아니고 이 따옴표 작은 따옴표 같은 거 하나 놓으면은 그냥 따옴표 하나가 이제서야 됩니다. 혹은 뭐 T 그 백슬래시 T를 하게 되면은 그건 탭의 약자예요. 탭. 그러니까 지금 탭이 생겼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뭐 대표적인 예시를 한 번 더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내가 어떤 내 로컬 점수에 로컬 어디에 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하필이면 내가 폴더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네이버라는 폴더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이런 주소로 지금 내가 들어가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주소가 필요한데
이걸 쳐봤더니 에러가 뜨죠, 지금. 지금 이번에 좀 다른 에러가 나왔어요. 왜냐면은 이게 뭐의 약자냐면 유니코드 약자예요. 유니코드. 유니코드란 말 들어봤죠? 유니코드 그 인코딩 하는 거. 왜 문자열을 우리가 그 문자 같은 거를 유니코드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아스키 코드 뭐 16진법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걸 의도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의도한 거였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순수하게 이제 뭐 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치냐? 아까 말했듯이 뭐 이렇게 두 개를 치면은 우리가 그냥 하나로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치는 방법도 있고 요건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강의 노트 안 써왔습니다만은 뭐 저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거를 치면은 여기 안에 있는 이 문자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이 스키프 시퀀스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뭐 딱히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팁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 하게 되면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료형이라는 걸 보게 될 건데 여러분들 수 형식과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정수가 있다고 했고 실수가 있다고 해서 그 나누기의 결과는 실수라고 했는데 파이썬에서는 정수를 우리가 int라고 부르고요. 실수를 float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1이면은 인티저 정수형이고요. 1.0 수수점까지 표현하면은 floa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할 때는 이런 타입이라는 함수 특별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입 안에다가 뭔가를 넣어보면은 우리가 이게 문제가 나와요. 타입 10.0을 했더니 플롯이 나왔죠. 실제로 10하고 10.0은 같은 숫자지만 우리가 파이썬 내부에서 보는 자료 형태, 데이터의 형태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클래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추후에 한번 보시면서 이게 뭔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는 뭐 문자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tring이라고 부르는데 이 string은 문자들의 집합, 문자들의 연속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A 글자 하나도 우리가 문자가 될 수 있고요. 뭐 아까처럼 hello world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연속된 글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스트링이라 부르고 얘네들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3개, 큰 따옴표 3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은 그 열고 닫는 거예요. 그냥 3개 열고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내가 만약에 유인혁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큰 따옴표를 써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작은 따옴표를 쓸 수도 있고요. 작은 따옴표 3개를 쓸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지금 결과는 다 똑같죠. 결국 스트링이라는 겁니다. 뭐 지금 방금 말했듯이 제가 그 설명드렸듯이 타입이란 걸 치면은 스트링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게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그녀가 말하길 소설 같은 거에 보면은 너는 너무 못생겼어 라고 했다. 뭐 이런 문장을 쳐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죠. 이거 이렇게 쳐야 되죠. 왜냐면 말을 한 거니까. 근데 보면은 지금 뭔가 이상하죠. 여기 흰 색깔이 되죠. 빨간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쳐보면은 뭔가 에러가 떴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스트링으로 묶었죠. 왜냐하면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났으니까. 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러가 뜨고 여기도 스트링이 시작과 끝, 근데 빈 문자열이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에러가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쓰냐? 이럴 땐 조금 꿀팁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 같은 걸 여러 개 써야 될 때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뜨니까 아예 겹치지 않게끔 쓰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스트링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 문장 내에서 이 사람이 말을 했다는 큰 따옴표 표시죠. 그냥 프로그래밍 문법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쳐보면은 지금 잘 동작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게 있을 때는 이렇게 스트링 같은 게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같은 게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변경해 가면서 쓰시면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러스 1 더하기 1을 하면 2였죠. 우리가 아까 A 더하기 B를 못한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파이썬에서는 A, B 더하기 B가 가능합니다. A 더하기 B를 하면은 파이썬은 A, B 이 문자를 합쳐줍니다. 그래서 문자를 병합할 때, 합칠 때는 플러스 연산자를 씁니다. 예시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스타트가 이렇게 되고 타이틀이고 피니시가 있어요. 이 스타트, 타이틀, 피니시를 세 개를 합쳐가지고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파이썬 이 세 개가 합쳐진 이런 표시가 돼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문자열을 합쳐야 될 때는 이걸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스트링이 사실은 문자 열이잖아요. 열. 근데 나는 스트링에 뭔가 첫 번째, 열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이런 것들에 접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인덱스가 뭐죠? 목차라고 부르는 거죠. 이 목차, 우리가 책 밴디편 혹시 살펴본 적 있어요? 그럼 목차가 있어요, 인덱스가. 인덱스에 파이썬의 프로그래밍은 몇 페이지에 있고 도움말은 7페이지에 있고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각각의 순번, 이런 개계열의 문자열의 순번은 몇 번째인지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걸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우리가 예를 들면 마운틴이라는 문자열이 있을 때 이 문자열의 개수 지금 크기는 몇이냐면은 1, 2, 3, 4, 5, 6, 7, 8이죠. 이거의 길이는 8이고요. 그러면 맨 첫 번째 원소는 뭘로 시작하냐? 인덱스가 0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인덱스가 0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 쭉쭉쭉쭉 해서 순서대로 해가지고 길이가 8이지만 내가 0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7로써 끝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접근할 때는 우리가 이런 대괄호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시를 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문자열 Poor Major Good Student라는 어떤 스트링이라고 합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 오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 톰이라는 거에다가 이렇게 이 대괄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어, 예를 들면 유인혁이라는 문자열을 유저 네임이라고 내가 만들었습니다. 유저 네임이라고 만들었고 유저 네임 나는 유라는 이 사람의 성이 필요해. 너의 first name 필요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유저 네임에 0번을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대괄호에 안에다 숫자 인덱스 번호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first name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last name이어야 되죠. family name이어야 잘못했다. 하여튼 last name이 이렇게 유저 네임 뭐 이렇게 U가 되는데 이거를 접근할 때는 이 대괄호와 이 대괄호에 속해 있는 이 숫자를 통해서 합니다. 여기다가 음수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음수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혁이 나옵니다. 즉, 맨 끝의 글자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접근할 때는 0, 1, 2가 되지만 뒤에서부터 접근을 하게 될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대충 뭐 이런 인덱스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배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스라는 건데 이번에는 내가 U가 아니고 인혁, 이름 전체를 원해요. 근데 인혁은 두 글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스트링의 일부, 하나가 아니고 시퀀스를 여러 개, 그 몇 개부터 몇 개까지를 이렇게 여러 개를 얻고 싶으면은 우리가 슬라이스라는 걸 합니다. 슬라이스라는 방법은 똑같아요. 뭐가 그거랑 똑같은데 다만 차이점이 있는데 이 콤마가 있고요. n, m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n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m 이전까지 이
원소들을 모아서 가져오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수학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개구간, 폐구간 이런 거 배우죠, 요즘에. 그러니까 여기가 폐구간이고 여기가 개구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헬로우라는 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져다 볼게요. 1에서 4까지죠. 1은 포함을 한댔죠. 1을 찾아보자. 이게 0이고 100개 1이니까. 아, 여기서부터 가져오겠는데 2, 3, 4인데 4는 포함하지 않는댔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ELL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또 슬라이스라는 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스는 뭐 당연하게도 인덱스 범위 내에 숫자가 돼야 되고요. 정수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만약에 지정하지 않는다. 나는 두 번째부터 전부 다 갖고 오고 싶은데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과 같이 여기를 비워줍니다. 이 다음 끝이 없게 만들어요. 그럼 끝까지 가져오겠다는 뜻이고, 아니 난 처음부터 한 n번까지만 갖고 오고 싶은데요. n 이전까지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또 앞에 숫자 없이 이렇게 표현하면은 앞에서부터 n 이전까지만 가져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될 거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수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음수를 사용하게 될 경우는 이제 마지막부터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지금 19번째부터 마이너스 7까지라고 되어 있죠. 19번째를 찾으면은 이게 19번째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 7번째가 이 스페이스 바가 마이너스 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음수랑 양수만 바뀐 거지 실제로 하는 일은 똑같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뭐 슬라이싱이라는 거를 대충 알게 됐고 이 슬라이싱이라는 거, 인덱스라는 거는 추후에 다른 자료용에서도 많이 쓰게 되니까 꼭 지금 연습을 나중에 이 끝나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매 시간마다 온도를 출력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현재 온도는 몇 도입니다. 현재 온도는 몇 도입니다. 이런 걸 매번 쓰기 귀찮잖아요. 그냥 이것만 딱 18만 바꿔주고 20만 바꿔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스트링 문자열 내에 특정한 값을 삽입하는 방법을 우리가 스트링 포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네들만 이제 그 삽입을 하게 되는 거죠. 삽입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18도입니다, 20도입니다. 이렇게 삽입이 됐죠. 뭐 이런 게 바로 스트링 포매팅입니다. 이것도 예시를 밑에 자세히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나는 여기다가 숫자형을 넣고 싶어요. 지금 문자열에다가 이거는 스트링이죠. 문자열이죠. 여기다가 인티저를 넣고 싶어요. 뭐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d를 씁니다. %d 자리에 이 3이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번에는 뭐 5라고 쓰고 싶을 수도 있죠. 3나 이런 문자열을 쓰고 싶을 때는 %s를 쓰게 됩니다. 혹은 뭐 문자 한 개라던가 뭐 부동소수 뭐 이런 식도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뭐 얼마든지 지금 보시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I8 뭐 몇 개의 F이고 the price is 얼마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은 스트링 포매팅이 두 개나 들어가는 건데 이 두 개 들어갈 때는 이렇게 가로를 치고 각각 들어갈 숫자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플로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수점을 얼마만큼 쓸 수 있을지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플로트는 %f라고 쓰는데 지금 %f 사이 0.1을 붙었죠. 그리고 나서 3, 5.4를 넣었는데 지금 5.4가 5.4 그대로 나왔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수수점을 한 자릿수까지만 표현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게 만약에 3하고 5.4가 아니고 5.4126 이런 식이라면은 416 중에서 126은 빠지고 5.4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플롯 같은 경우는 뭐 수수점 수까지 조절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링 포매팅도 굉장히 많이 쓰시니까 한번 꼭 연습해 보시고요. 5분만 좀 쉴까요? 자, 네, 5분만 그러면은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한 47분까지 오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실 갔다 다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